자, 이번에는 DOM을 이용해서 장면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DOM은 그러니까 HTML 그런 마크업들은 어떤 그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되게 보면 어떤 홈페이지 만들거나 그러니까 즉 텍스트를 좀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전에 배웠던 트랜스폼이라든지 CSS 속성들을 충분히 응용만 한다면 그 일반 그런 뭐 코코 스투디오 같은 게임 엔진에서 쓰는 장면 관리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특별히 제가 장면 관리자 부분을 코딩을 안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M이라는 것은 트리 구조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면 관리자하고도 잘 맞는 면이 있죠. 트리 구조로 씬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계층적으로 관리를 해주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HTML이라는 것이요. HTML이라는 것이 XML의 서브셋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큰 그런 집합이 XML이라는 집합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나온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HTML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큰 표준안으로 만든 게 XML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HTML이 최초에 나온 것은 거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정도인데, XML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2000년대 초중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그때 뭐 모든 데이터를 XML 하자, XML 붐이 한번 불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저도 그때 뭐 XML이 뭐 지금 HTML5 했던 것처럼 XML이 어떤 우리 개발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줄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엑소더스나 뭐 모세의 10계명 같은 건 줄 알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지난 이야기지만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어찌됐건 HTML은 XML의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를 표현하기 좋은 그런 마크업 랭귀지죠.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CSS 속성은 항상 포지션의 앱솔루트, 이 속성을 항상 공통적으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화면상의 어떤 제어할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넣자면, 자, 트랜스폼 오리진 이 속성을요 0%로 또 맞춰놔야 돼요. 제가 여기다는 필기를 안 했는데, 자, 이거 0% 추가적으로. 왜냐면 포지션 앱솔루트 속성으로 해놓으면 트랜슬레이트 속성 있잖아요. 트랜슬레이트 속성은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점이죠. 피봇이라고 하는 그런 피봇이 트랜슬레이트 할 때는 그냥 항상 0,0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뭐 0픽셀, 0픽셀 해도 되겠죠. 이와 같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오리진을 적용받지 않아요. 트랜슬레이트는. 뭐만 적용을 받냐면 스케일하고 로테이션만 이걸 또 적용을 받거든요. 왜 이렇게 피봇 적용을 불편하게 좀 헷갈리게 만들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 뭐 게임 엔진 하라고 이걸 만든 건 아니라 문서를 배치하기 좋게 이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문서 특성상 이 피봇 자체를 회전할 때는 중점으로 하겠지만 문서 글박스 형태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박스. 그러면 회전할 때는 글박스가 가운데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동할 때는 여기 중심으로 글박스가 회전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게임에서는 회전을 여기로 하면 오브젝트 이동도 한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서로 맞지 않거든요. 회전은 항상 이 오리진이라는 속성이 회전하고 스케일만 적용되고요. 트랜스폼에서는 여기 뭐 50을 주든 100을 주든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트랜스폼하고 회전했는데 이동은 여기 중심으로 하고 회전은 또 여기 중심으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오리진 속성도 0% 0%나 아니면 0픽셀 0픽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그 DOM 트리를 서로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노드들을 그 엘리먼트 노드들을 찾고 싶으면 쿼리 셀렉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이거에 대안들이 많이 있죠. 뭐 jQuery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제일 성능이 좋거든요. 쓰기도 편하고요. 물론 더 좋은 건 get element by id 같은 게 제일 성능은 좋긴 하겠지만 좀 쓰기 불편하잖아요. 어떤 적절히 게 사용하기도 쉽고 성능도 좋은 거 그러면 쿼리 셀렉터가 제일 무난하죠. 좋죠. 자, DOM은 기본적으로 그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트리라는 것은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인데 그래프는 이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순환 구조를 빼버린 그런 구조가 트리 구조가 되겠죠. 순환 구조가 되면 그러니까 그 뱅글뱅글 돌 수가 있죠. 자식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순환 구조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맴돌이 현상이 나겠죠. 이런 걸 제거를 하고 아예 순환 구조 자체를 배제하고 만든 그래프의 그 어떤 부분 집합을 트리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순환 구조가 없다 보니까 자 보시면 이와 같이 계층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 계층으로 나가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계층으로 단계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전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갔던 걸 돌아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그 일종의 이제 그 어떤 그걸 그 제한해버리는 그런 그 자료 구조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사실 이제 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죠. 근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배울 때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고리즘을 배우겠죠.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 어떤 물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사람이 물체를 바라보는 거. 이게 원래 있는 물체가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보시면 이제 그 공학 하시는 분들이 인문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공학은 그냥 외적인 거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은 배제를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잘 얼버무려 가지고 그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리학과 나온 사람보다는요, 국문학과 나온 사람이 프로그램을 배우면 더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뭐 물리학과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히려 수학이나 물리학이 더 프로그램에 관계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하면 오히려 법대생이나 실제로 보면 법학 전공한 프로그래머도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도 있고 오히려 인문학 쪽에서 공학 쪽을 그 양 분야를 같이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물리학이나 수학 하시는 분들도 인문학이랑 같이 믹싱을 해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완성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어떤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물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도구 그런
개념으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자료 구조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물을 인지하는 것은 되게 어떤 그 패턴으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라는 게 비슷비슷한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이제 사고 체계가요. 그 과학적인 체계들.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원소기호 같은 것도 뭐 무슨 계열, 이쪽 계열, 그리고 뭐 생물학 같은 것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식물 계열, 동물 계열, 뭐, 이렇게 그 계열별로 하고요. 뭐 파충류, 무슨류 해가지고 쭉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정보를,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어떤 그 계층과 그 계층별로 그런 인지하는 그런 걸 많이 쓰는데요. 자, 그 방식을 결국에 우리가 어떤 그 자료 구조로 그 매칭되는 그 자료 구조로 보시면 이 트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래는 두리뭉실하게 하나 만들고요. 점점점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캐릭터를 구현한다고 해도 먼저 이제 몸뚱아리를 하나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손발을 붙이겠죠, 여기다가. 손발한테 디테일한 거니까요. 손 밑에 이제 손가락이 있겠죠. 그리고 또 손톱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몸뚱아리를 움직였어요. 몸뚱아리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또 팔도 따로 움직여줘야 하고, 코드로. 손도 따로 움직여줘야 하고, 또 이 밑에 뭐 손가락이라고 있어요. 손가락 따로 움직여줘.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몸이 움직이는 만큼, 하위 계층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 움직여야겠죠. 그런 것도 이와 같이 트리로 묶어 놓으면 그게, 보면 기계적으로도 가능하죠. 묶여 있으니까 얘를 1픽셀 움직였다. 그러면 1픽셀 움직이는 것을 전달. 우리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포르프 같은 걸로 이 링크 타고 계속 전달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컴퓨터는 보시면 상당히 과학적인 기계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인문학하고 과학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수학이 철학에서 나온 건 아시죠? 아주 결국에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문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뭐 주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이런 자료 구조에도 이런 철학이 있죠. 자, 교재 198쪽에 보면, 198쪽, 197쪽에 보시면요. 그 책 나와 있는. 자, 보면 제가 이제 뭐 계층형 전사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지금 쭉 설명한 그 트리 구조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전사에 몸이 있고, 팔에 다시 검을 붙이는 뭐 이런 형태로 쭉 붙여놨는데, 그 책 예제를 한번 보시면,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그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전사의 몸을 움직이는 건데 그 몸 위에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루트가 되겠죠. 루트 덤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하나 이제 붙여서 실제 예제로는 구현을 했어요. 자, 제가 좀 이 부분이 그 좀 기초가 없는 분들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최소화시켜가지고 제가 예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예제는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크라우드9 아이디에 소스를 공유를 해놨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서 한번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그 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죠.